어제 엘라베마에서 뉴욕까지 동부 지역에 폭풍이 휩쓸고 가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6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대출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향후에는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하게 한국의 전투기가 미국의 핵폭탄을 운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하나인 EG.5 변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네바다주에서 뉴욕으로 여행 온 아시안 관광객이 지하철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엘라베마에서 뉴욕까지 동부 지역에 폭풍이 휩쓸고 갔습니다. 최소 2명이 숨지고 6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워싱턴 DC에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연방정부 사무실들은 조기에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 국립기상청은 시간당 130km의 돌풍을 동반한 폭풍이 엘라베마에서 뉴욕까지 동부 전역을 휩쓸면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엘라베마에서는 28살 남성이 주차장에서 번개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15세 소년이 나무에 깔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0개 주에서 63만 명 이상의 고객이 정전 피해를 겪었는데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최소 22만 7천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14만 9천여 가구가 단전됐습니다. 1,7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연착된 항공편은 8천여 편에 달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 동부 일대에 토네이도 주의보, 펜실베니아주 일부에는 토네이도 경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지역에 5단계 중 4단계의 심각한 폭풍 위험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3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정부 사무실은 오후 3시 조기에 문을 닫았고 도서관과 수영장 등 공공시설 역시 조기에 폐쇄했습니다. 사회 정치적 주요 현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의 견해 차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환경과 낙태, 이민 등 모든 문제에서 의견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악시오스는 갤럽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 사회, 정치적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20년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갤럽은 2003년과 2013년 그리고 올해 10년 간격으로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통해 양당 지지자들 사이의 견해차를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낙태, 이민, 총기 규제법 등과 같이 최근 몇 년간 정치적, 이념적 논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이슈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나? 라는 질문에 2003년에는 민주당 지지자의 70%, 공화당 지지자의 4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87%로 높아졌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35%로 낮아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또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가? 라는 질문에도 올해 민주당 지지자의 88%가 동의했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37%만 동의했습니다. 낙태에 관련해서는 2003년 민주당 지지자의 32%, 공화당 지지자의 15%가 찬성했지만 올해는 찬성 비율이 민주당 지지자는 59%로 높아졌고 공화당 지지자는 12%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민 제한이나 총기 허용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10년 전과 비교해 공화당의 지지자의 찬성은 더 늘었고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은 급감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갤럽은 미국인이 정치적 정체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뉠 때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생필품 등의 가격도 비싼 데다가 높은 금리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렌딩트리의 분기 자료를 인용해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가게들은 빠르게 신용카드 대출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과거 최고치는 9,860억 달러였습니다. 랜딩트리의 매슐츠 수석 신용 분석가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보여주는 규모라며 어려운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뱅크레이트의 테드 로스먼 수석 산업 분석가 역시 상황이 몇 년 전보다 눈에 띄게 악화됐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매우 높은 금리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게다가 현재 금리가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히 신용카드 부채 증가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주 20.53%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6월 3%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평균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입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도는 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출범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향후에는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하게 한국의 전투기가 미국의 핵폭탄을 운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소리방송은 지난 4일 가진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와의 대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대담에서 수퍼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와 관련된 질문에 한국이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는 이를 핵 공유라고 한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고 인증받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그 폭탄을 통제한다면서도 나토 국가들은 필요할 때 전투기를 조정해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한국군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조종사를 훈련하고 필요할 경우 항공기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어 현재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8일 핵협의그룹을 출범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향후 논의에서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가운데 하나인 EG.5 변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4일 기준 미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의 17.3%가 EG.5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7.5%포인트의 비중이 상승한 겁니다. 다른 변이들의 감염 비중과 비교해서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에리스라는 별칭을 가진 EG.5.1을 포함하고 있는 EG.5는 최근 수개월간 우세 중이었던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EG.5는 지금까지 40여 국에서 보고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산 속도는 여러 하위 변이 가운데 가장 빠르지만 치명률은 이전 변이들보다는 높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8,035명으로 전주에 7,165명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수 비율도 0.92%로 7월 초 0.51%보다 늘었습니다.
WHO의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하는 마리아 반케르크호베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됐지만 코로나의 위협이 다 사라지진 않았다며 변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네바다주에서 뉴욕으로 여행 온 아시안 관광객들이 지하철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0대 여성 용의자 3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3일 오후 8시경 51세 수 영과 남편 두 딸이 지하철 F라인을 타고 웨스트 4가 워싱턴 스퀘어역을 지나던 중 10대 소녀 3명이 그들에게 아시아 혐오 발언을 한 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영은 사건 발생 후 머리에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행 장면을 녹화하던 목격자 조안나 린도 그들의 표적이 돼 공격을 당했습니다. 린은 10대 여성이 달려들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밀쳤고 몇 차례 주먹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린도 폭행으로 인해 안경이 부러지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0대 용의자 3명은 웨스트 4가역에 내려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YPD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는 10대 폭행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관련 제보는 NYPD 범죄신고 핫라인 800-577-8477이나 웹사이트 또는 트위터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시카고 인근에서는 집 앞 골목에서 스쿠터를 타고 놀던 8살 여자 어린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가족들도 있었지만 총기 폭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5일 밤 9시 30분께 시카고 외곽 포티지팍 지구에서 8세 여자아이가 이웃집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 어린이 8살 세라비 메디나가 집 앞 골목길 한켠에 모여서 있는 이웃들 사이에서 스쿠터를 타고 있었고 이때 길 건너편의 저층 아파트에 사는 43살 마이클 굿먼이 무리에게 다가와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메디나에게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에는 메디나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메디나의 아버지와 굿먼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굿먼이 자신의 얼굴에 실탄 한 발을 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어린이 메디나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 판정을 받았고 굿먼도 위독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굿먼의 신원을 공개하고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용의자가 종종 길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너무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메디나의 가족이 총기 폭력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메디나의 어머니도 2018년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시니어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6월 말 주의회와 총 543억 달러 규모의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민주당 주의회 지도자들과 2026년부터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법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크레이그 컬린 주 하원 의장은 지난주 프린스턴에 있는 시니어 센터에서 스테이 뉴저지 타운홀 미팅을 갖고 1년에 평균 9,500달러의 높은 재산세를 감안해 시니어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기간이 정해진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2026년 1월부터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컬린 주 하원 의원장은 지난 1일 엘렌박 주 하원 의원과 함께 뉴저지 한인 상록회를 방문하고 한인 시니어들에게도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컬린 주 하원 의장과 함께 주의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앤드류 주이커 주 상원 의원과 로이 프라이만 주 하원 의원도 최근 지속해서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2026년부터는 영구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협상되고 있는 수혜 조건은 연수입 50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서 재산세의 50%를 면세하되 최대 면세액은 6,500달러까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말 기준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6건에 비해 24.1% 이상 줄어들었고 2021년 1,057건과 비교해서는 37.8% 감소했습니다. 회계연도상으로 보면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세류시안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1.2%에 달하는 667명입니다. 이에 반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8.9%에 해당하는 59명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 논란을 낳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가운데 토우 타오가 4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에 선 타오는 지난 340일 동안 감옥에 있던 기간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느낀 성찰을 고했고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지난 5월 타오에게 2급 살인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헤네핀 카운티 판사 피터 케이힐은 타오로부터 회개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타오에게 5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51개월과 타오의 변호사가 요청한 41개월보다 더 많은 형량입니다. 타오의 변호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퀸즈 라커웨이 비치에서 수영하던 50세 여성이 상어의 왼쪽 다리를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해변이 긴급 폐쇄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메이카 병원 의료센터로 이송된 피해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헬기를 동원해 해안을 수색했지만 상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활 방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인근 해안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상어 출몰이 잦아져 해수욕객들이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 조세 금융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담배 한 갑당 담배세가 $1씩 인상됩니다. 따라서 담배세는 기존 $4 35센트에서 $5 35센트까지 오르게 되고 평균 $10 53센트 수준인 뉴욕주의 담배 한 갑당 가격은 평균 $12에 가까운 수준으로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주 조세 금융국은 뉴욕시에 적용되는 담배세 역시 기존 $5 85센트에서 $6 85센트로 $1 올릴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주정부 담배세에 이어 추가 로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